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계적인 경제학 바이블 풀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개방경제에서의 거시경제 정책 목표인데요.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할 때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경제정책하면 흔히 두 마리 토끼를 접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바로 한 나라 경제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, 근데 이게 또 때로는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기까지 하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의 정체가 뭔지, 그리고 과연 둘 다 잡는 게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그 두 마리 토끼, 대내 균형과 대외 균열이 뭔지 알아보고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 공식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실제 뉴질랜드 사례를 보면서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싹 정리하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토끼부터 한번 잡아볼까요? 바로 대내 균형입니다. 이름은 좀 딱딱해 보이죠?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우리 집,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의 살림살이를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거 딱 그겁니다. 교과서에서는 대내 균형을 이렇게 정의하죠. 한 국가의 생산 요소가 완전 고용되고 물가 수준이 안정된 상태. 좀 어렵나요?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. 일하고 싶은 사람은 웬만하면 다 일자리가 있고 또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서 내 월급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태. 와, 생각만 해도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?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. 이 두 가지 목표,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이 이게 꼭 사이가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. 마치 시소에 양 끝에 앉아있는 것 같달까요? 예를 들어 정부가 좋아, 경기를 팍팍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자 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물가가 슬금슬금 오를 수 있고요. 반대로 안 되겠다, 물가부터 잡자 하고 돈줄을 꽉 쥐면 아이고,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.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, 이게 정책 담당자들의 첫 번째 숙제인 겁니다. 자, 집안 살림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두 번째 토끼를 잡으러 가보죠. 바로 대외 균형입니다. 이건 뭘까요? 감이 오시죠? 맞아요. 우리 집 밖,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걸 말합니다.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대외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출이랑 수입을 똑같이 맞춰서 경상수지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요. 핵심은 과도한 흑자나 적자를 피하는 겁니다.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할 때 너무 심하게 빚을 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도 않는 그런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.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?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 해외에 갚아야 할 빚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. 이러다 한순간에 나라 망했다 소리 나오는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. 반대로 흑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일 수 있어요. 아니, 돈을 저렇게 쌓아두고 국내에 투자는 안 하고 뭐하나,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. 더 성장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.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. 집안 살림인 대내 균형과 집 밖 살림인 대외 균형. 이 둘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말이죠. 바로 이 둘을 하나로 꿰어주는 마법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.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공식이니까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따라오셔야 합니다. 자, 한번 같이 풀어보죠. 겁먹지 마세요. 아주 간단해요. 첫 번째,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국민소득 항등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CA입니다. 총생산 Y는 소비, 투자, 정부 지출, 경상수지를 다 더한 거다 이 말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국민저축 S는 뭘까요? 우리가 번 돈 Y에서 쓰고 정부가 쓴 돈 G를 빼면 그게 저축이잖아요. 그래서 S는 Y-C-G. 자, 이제 이 두 식을 잘 버무려서 정리만 하면 짜잔, 바로 이 세 번째 핵심 관계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경상수지 CA는 국민저축 S에서 투자 I를 뺀 것과 같다. CA 이퀄 S-I. 와,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만약 우리나라가 저축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요. 그럼 그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?
그렇죠. 해외에서 빌려와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는 거고요. 정말 간단한데 엄청나게 강력한 공식이죠. 자,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 공식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겠죠.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. 바로 뉴질랜드인데요. 뉴질랜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여기 파란색 선이 투자율이고 초록색 선이 저축률이거든요. 어떠세요? 거의 모든 기간 동안 파란색 투자선이 초록색 저축선보다 훨씬 위에 있죠. 항상 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. 바로 저 벌어진 간격, 저 갭이 바로 뉴질랜드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아주 명확해요. 뉴질랜드는 자기들이 저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.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. 그럼 그 모자라는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? 맞습니다. 해외에서 빌려온 거죠. 자,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 CA는 S-I를 떠올려 보세요. 투자 I가 저축 S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? 네, CA, 즉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만성적인 적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.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. 무려 마이너스 3.5%입니다. 199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국내 총생산, 즉 GDP의 3.5%만큼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질랜드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의 3.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해외에서 빌려와서 투자에 썼다는 뜻입니다. 어마어마한 규모죠. 자, 오늘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. 개방경제가 쫓아야 할 두 마리 토끼.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또 그 둘을 연결하는 마법의 공식 CA는 S-I를 가지고 뉴질랜드 사례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.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싹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.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한다는 건요. 대내적 안정,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평화와 대외적 지속 가능성, 즉 바깥 세상과의 원만한 관계,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벌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바로 떨어지는 거죠. 이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내는 것, 이게 바로 경제정책의 예술이자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당장의 안정, 즉 대내 균형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뉴질랜드처럼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늘려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는 대외 불균형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와, 정말 어려운 문제죠?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딜레마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 짱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